우리 정부가 내놓은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피해자들과 야당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여당 안에서도 왜 국민의 자존심을 깔아뭉개고 징용 피해자들을 거지 취급하냐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이미 법원 판결로 일본 징용 기업들이 배상 명령을 받았는데 무슨 근거로 정부가 국민들의 배상받을 권리를 멋대로 처분하냐며 이건 징용 피해자들을 거지 취급하는 것이고 정부가 국민의 자존심을 깔아뭉개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은 이런 식이면 전 세계에 우리가 생떼를 썼으니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라도 수습하는 걸로 받아들여진다며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정부가 문제의 해법을 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과거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배상과 지원 등으로 이익을 얻은 우리 기업들이 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이것과 일본 측의 배상 책임을 면제해 주는 건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며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화해가 어디 있나? 아무리 경직된 한일 관계를 풀어야 한다고 해도 이런 엎드려 절받기식으로 어떻게 풀리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양보해야 하는 배경이 무엇이냐, 국빈 방문의 대가냐며 믿을 수 없지만 혹여라도 그렇다면 국빈 방문이 우리의 국익이나 자존심과 바꿀 일이냐고 따졌습니다. 이 전 의원은 더욱 우려스러운 건 이런 봉합이 우리의 전략적 우위를 약화시킨다는 거라며 안보에 관한 우리와 일본의 국가 이익은 반드시 일치하진 않는 만큼 일본과의 안보 협력은 우리의 국익과 저촉되는 선을 넘어선 안 되는데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걱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일본 피고 기업이 아닌 제3자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을 통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입니다. 지급 대상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배상금은 이자까지 모두 약 40억 원입니다. 일본 측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이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한 결과입니다. 이미 재단에 60억 원을 기부한 포스코처럼 청구권 협정의 혜택을 받은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를 독려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우리 기업 돈으로 배상하는 셈이 됐습니다. 대신 한국정경련과 일본 게이단넨, 양국 경제단체가 한일 미래세대 교류를 위해 별도로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역시 미래 세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양측 경제계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결국 전범 기업의 배상을 이끌어내지 못한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4년 넘게 이어진 배상 문제를 일단락하기로 한 정부는 이미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김성한 실장이 현안 문제가 잘 매듭지어지면 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외교가에선 당장 3월 말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양측 간에 좀 포괄적인 관계 증진과 더 나아가서 한미일 관계로의 어떤 발전 등을 위해서 다양한 또 구체적인 그런 어떤 이슈들이 부상을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줄곧 과거보다 미래를 언급하며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 발표로 한일 정부 간 관계 개선엔 한 발을 내딛게 됐지만 국내적으론 과거사 문제를 희생시켰다는 비판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우리 정부가 내일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을 먼저 발표하면 일본 정부도 곧바로 대응 조치를 내놓을 텐데요. 도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현영준 특파원, 일본 측에서도 어떤 형식으로든 이 사과 표명을 할 걸로 알려져 있는데 현지에서는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사과는 할 것 같은데 좀 애매합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발표 직후 기시다 총리가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과거 오부치 전 총리가 이 발표한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건 2018년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는 아닙니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인데요. 이 때문에 새로운 사과 표명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25년 전 사과를 계승한다는 건 기존 일본 입장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등 가해 기업이 배상기금 마련에 직접 참여할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선 전경련과 일본 게이단렌이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하고 여기에 일본 여러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네, 현재 시점의 사과는 적절치 않고 25년 전 사과를 계승하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군요. 자,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 이후에 일본이 취한 보복 조치가 있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조치인데 이 문제 해결은 이제 수순이겠군요. 네, 그동안 우리나라에 취해왔던 반도체 소재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는 방안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은 일방적으로 반도체 주요 소재의 수출을 제한해 왔는데요. 이제 이걸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일부 언론들은 한국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 이후에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이달 중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거나 오는 5월 열리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초청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